내 인생의 핵심 가치. 이거가 명확해지면은 우선순위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미라클 모닝을 사람들이 꼭 그걸 해야 돼. 약간 이런 시니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특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되게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해야 돼요. 왜 새벽에 해야 되냐면은 그때는 방해를 안 해요.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때 다 해치우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거의 약간 미친 듯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신호 되게 길 때 책을 읽어요. 예를 들어 원래 어젯밤에 세운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벤트가 생겨서 오늘 낮에 한두 시간 내가 뭔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헬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동작 하고 나서 1분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1분마다 책을 읽어요. 1분씩 책을 읽으면은 제가 운동 10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분 이거 한 칸 채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가치. 내 인생의 핵심 가치. 이거가 명확해지면은 우선순위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낮에는 되게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해야 돼요. 그 미라클 모닝을 사람들이 꼭 그걸 해야 돼. 약간 이런 시니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특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솔직히 새벽에 뭐 하나, 저녁에 하나, 시간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하는 거나 밤에 2시간 하는 거나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굳이 새벽에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새벽에 해야 되냐면은 그때는 방해를 안 해요.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때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의 핵심 가치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중요한 게 성장이에요. 그 다음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거 3개를 해놓으면은 이제 남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애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하루가 다 날아갔어. 그래도 이 3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뿌듯해요. 괜찮아. 그렇게 막 허탈하고 막 속상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하고 그 3가지나 5가지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신앙하고, 그러니까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죠. 그리고 아침 해주고, 아침 차리고 먹을 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우선순위 3가지를 처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애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할 때 전 나가요, 무조건. 어디를 가냐면 운동을 해요. 제 핵심 가치에서 건강이 그 다음 순위로 중요하거든요. 건강을 이제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을 끝나자마자 아까 책 쓰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책 쓰기 아니면 유튜브 편집하거나 영상 찍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다 해치워요. 중요한 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오전에 다 해치워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항상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벤트 괜찮아. 나는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난 정말 약간 오늘 허탈한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오전에 나는 다 해치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뭐 애들 친구 갑자기 놀러를 왔어요. 그러면 오후에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망가지죠? 그리고 또 남편이 출장 갔다가 갑자기 너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놀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편이 일찍 왔는데 나 이제 책 읽어야 돼, 내 해야 돼, 내 거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쿨하게 괜찮아요. 나는 오전에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를 내가 계획했던 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늦게 자는 거죠.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짜투리 시간을 거의 약간 미친 듯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심하게 했던 게 이제 너무 이 시간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 되게 길 때 책을 읽어요. 독서. 그러니까 10분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분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헬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동작 하고 나서 1분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쉬어요. 명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쉬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야. 예를 들어. 원래 어젯밤에 세운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벤트가 생겨서 오늘 낮에 한두 시간 내가 뭔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분마다 책을 읽어요. 1분씩 책을 읽으면은 제가 운동 10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분 이거 한 칸 채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도 짜투리 시간 하면은 되게 기억에 잘 남고요. 집중력 짱이거든요. 거기서 진짜 근데 정말 이건 중요하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을 좀 안 해야 돼요. 약간 창피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약간 뭐 되게 친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죠. 아, 좀 적당히 해라.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꾸준함의 비결은 진짜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인증, 그리고 하나는 기록의 힘. 그러니까 저는 그 왜 인증의 노예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진짜 자발적인 인증의 노예거든요. 제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엠프제거든요. 그러니까 E가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뭐 예를 들어 약속을 하면은 저는 그냥 10분 전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약속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내뱉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선포를 하고 인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꾸준히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정말 확실히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꾸준히 하지 못해서 힘들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사실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저는 그렇게 찾은 거죠. 나라는 사람은 인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 뭐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예를 들어 친구나 남편이나 이렇게 왜 카톡으로 같이 하는 이런 거는 꾸준히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 PDS 다이어리 단톡방 같이 그 느슨한 연대감?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스타를 일단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계속 인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증을 했더니 무조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다이어리에다가 쓰잖아요.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하면서 인증해요. 내가 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 쓴 거를 또 인스타에 인증한 거, 그리고 다이어리에 쓴 거, 또 단톡방에 쓴 거, 얘네들을 그 외에 있잖아요. 괜히 이유 없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거나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왜 살아야 돼?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동안 기록한 거 딱 보기만 해도 진짜 힘이 빡 나요. 전혀 상관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리고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해,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원래 믿는 대로 된다는 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냥 이제 시작을 일단 해야 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 받고 막 이렇게 잘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인증을 해야 되니까 단톡방에 이 사진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D라도 써. 그래서 사실 단톡방에서 누가 나보고 D를 받았어, D 이걸 창피하게 올렸어 라고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필요해요. 그런 인증할 곳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 말고요, 적당히 가까운 사람. 그래서 제가 인스타도 저는 지인들한테 인스타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이 나한테 팔로우를 했다는 내가 거절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처음에 미라클모닝 시작하고 이거 인증할 때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거기에다가 인증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또 인증은 기본적으로 선포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그 인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을 계속 한 거를 그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도적으로 환경을 설정하면은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즐거워요. 네. 근데 만약에 남이 그렇게 막 나보고 미라클모닝 막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애들 교육을 학원 보내지 말고 애들이 스스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애들이 뭐 이렇게 계획이나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뭘 하루에 영어를 얼만큼 할 거고 이런 거를 자기가 정해서 하면요,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사실 솔직히 공부 자체가 엄청 신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제가 영상을 찍고 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되게 도움받았다고 하는 것가 기쁘지,
솔직히 하나씩 편집 다 하는 것 자체는 힘들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제가 진짜 왜 재래시장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은 솔직히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냄새도 나고 옷도 버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도 굳이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에 뭔가 생기가 있대요. 그 생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그 PTS 다이어리 단톡방이 보면은 저 진짜 아까도 뭐 그 헬스장에서 막 책 읽고 있고 막 그게 오바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좋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약간 어떤 이제 이상한 안 좋은 말 이렇게 약간 들었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더라는 거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냥 되게 이제 너무 열심히 행복하게 사니까 제가 그게 싫은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왜 이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는데 자꾸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사람이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가? 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책류가 그러니까 사교육 애들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벌써 외로워. 근데 거기다가 자기 개발을 해.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전업주부가 없어요. 제 주변에 한 명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류가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삶 자체가 너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단톡방 와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자기 이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새벽에 또 막 이렇게 굿모닝이라고 막 이러고는 보면은 또 새벽부터 다들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저는 내가 이상하지 않다. 외롭지 않구나. 이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그런 이제 있었고 그리고 또 원래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혼자 하면은 힘든데 이상하게 같이 하면은 으쌰으쌰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이 사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까지 할 여력이 안 돼,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이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이어리도 당연히 혼자 쓰는 거고 이게 외롭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공유가 되니까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쓴 다이어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다이어리를 남편에게는 공유를 하네요. 보여주지 않아. 물론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찔리는 거 없기 때문에 이거 보여줘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너무 가깝잖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또 몇 마디 잔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까지 많이 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톡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거의 무조건적인 격려, 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되게 필요한 거야. 현대인들이, 우리 특히 어른들은 칭찬에 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은, 물론 저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서 직장인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남편 보면은 승진도 할 수 있죠. 매달 월급도 나오죠. 그러니까 칭찬을 어쨌든 받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기도 있고 뭐 회식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으쌰으쌰 하자라든가 뭐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할 거야. 물론 안 좋은 것도 많겠죠. 엄청 많겠지. 잘 알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하면서 부럽더라고요. 그 소속감 그리고 응원 격려.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과 응원 격려. 그게 정말 저는 되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쓰는 다이어리나 뭐 인스타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뭐 성취감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단톡방에서 막 가끔 이런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딸이랑 저랑 둘이 같이 올리니까 약간 조금 이제 귀여워하시고 우리 딸이 그 1월 리뷰 쓴 건데 되게 예쁘게 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막 얘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되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우리 딸이 엄청 이제 더 열심히 써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도 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매번 올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찬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이제 몇 번 있고 또 없더라도 그냥 이거 자체가 예, 저에게 굉장한 응원과 격려와 칭찬이 되고 또 소속감, 예, 그것도 진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귀찮지만 예, 매일매일 올리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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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나쁜 말 안 해요. 그냥 이걸 올리는 것만으로도,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칭찬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칭찬 안 받아도 어떤 분이 뭐라 그러지? 막 거의 다 비웠어. 그러니까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또 막 어떤 분이 그때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이런 걸 썼는데, 아,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어쨌든 나는 오늘 이거를 썼다. 뭐 이러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되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받은 격려가 아니지만 내가 받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격려도 그렇고, 예, 그리고 나는 오늘 이렇게 잘했어요. 너무 뿌듯해요. 뭐 이런 거 많이 올리면은 나도 뿌듯해 막. 왜냐면 우린 뭔가 소속감이 있는 거죠. 예, 예, 뭔가 이게 우리는 PDS 다이어리를 쓰는 우리 이런 거.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할 때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예, 엄마가 자기 개발하지 않고 아이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면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엄마 주도로 하게 돼요. 학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자기 개발을 하면은 정말 자존감, 자신감, 만족감, 행복감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 직장 워킹맘은 나 워킹맘만으로도 이미 나는 시간이 없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하셔도 점심시간도 있고요, 새벽 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30분이라도 책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뭐 왜 퇴근을 걸어서 한다든가 방법은 정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퇴근해서 뭐 걸은 거, 그리고 새벽에 30분에 책 읽은 거, 뭐 지하철에서 읽은 거, 그거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한 몇 장만 넘어가도 이게 뿌듯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그 성취감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거죠.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제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이어리는 어쨌든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언제 올까, 나는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진짜 그냥 꾸준히 했는데 유튜버도 됐고 그리고 책도 쓰게 됐어요. 진짜 너무 사실 엄청 설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동도 지금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1시간이었는데 점점 늘렸어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시간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렸더니 저 진짜 막 체지방 계속 떨어지고 근육 계속 올라가고 제 인생 근육량, 인생 체지방량 매달 갱신을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것도 기록을 하거든요. 매달.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되게 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있잖아요. 더글로리에서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러잖아요. 저 진짜 매일매일 신나거든요. 그 왜 복수를 딱 시작할 때 왜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딱 하니까 되게 신나. 이 표현 딱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어리를 써서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핵심같이 맞는 거를 쫙 했어. 이벤트가 좀 있더라도 어쨌든 오전에 내가 할 거 다 했는 거예요. 그럼 잠잘 때 너무 뿌듯하고 내일 또 내가 이렇게 살 걸 생각하면은 되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거 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